이전 시간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입장이 달랐다. 그래서 현지 사령관이 하지라고 하는 주한 미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라고 하는 이제 북조선 소련 사령관이 우리 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이제 큰 모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권한 있는 모임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다뤄졌느냐? 1945년 12월 말경에 만들어진 모스크바 외상회담,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소련, 이 세 나라가 모인 외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스크바 외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한테 자꾸 우리 같이 하나의 공통된 통일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련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아무리 국내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해도요, 국제적으로 잘못 결정이 되면은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크게 해야 돼요.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나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한다면 이 모스크바 외상회담에서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자꾸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 모스크바 외상회담, 미국과 소련이 하는 이 모임에서 여기서 벗어나서 미국이 이제 모스크바 외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봤어요. 약 1년 반 동안 소련과 이 씨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판을 바꿔가지고 유엔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한국을 빨리 선거해서 나라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다가 잘 안 되면 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 운동장에서 계속 싸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모스크바 외상회담에서 만들어 놓은 그 룰을 그냥 무효화해버리고 유엔으로 가져가서 이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오늘은 유엔으로 가지고 가기 전에 바로 모스크바 외상회담, 1945년 12월 말에 있었던 모스크바 외상회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요 이 모스크바 회의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무슨 발언을 하고 누가 무슨 발언을 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자세히 분석을 해봤고, 또 말리크라고 하는 주1 소련 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스크바 외상회담에 있어서 중요한 어드바이스였어요. 참모였어요. 이 사람이 소련이 모스크바 외상회담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비망록을 남겨놨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소련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어요. 미리 얘기한다면요, 소련 외교관들은요 오랫동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한 사람이 외무성에 있으면요 평생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많이 합니다. 그럼 미국은 선거제이기 때문에 그냥 금방금방 바꿔줘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 외교전쟁에서 미국이 소련한테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도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그것을 더 악화시킨 것이 말하자면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외상회담입니다. 여러분들 종전 직후 미국의 한국 정책, 이것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어요. 사실 이제 8월 15일이 지나고 8월 16일 날 이제 미국에서 트루만 대통령을 초대해서 미국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카카, 당신은 지금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대체보는 무슨 일이냐? 잘 모른다. 그랬더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일들을 당신 알고 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뭘 물어보냐면 38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다고. 응?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를 38선으로 지금 둘로 나눠가지고 북쪽은 소련이 차지하고 남쪽은 지금 미국이 차지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두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다. 당신이
국제 정치를 책임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한반도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그냥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에 관해서는 이미 베를린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 한국 프로그램은 우리가 예견한 대로, 우리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즉 한국은 하나의 자유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누즈벨트가 죽고 트루만이 대통령이 됐다고요. 누즈벨트가 죽기 전에 스탈린하고 맺은 약속입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한반도는 신탁 통치한다. 신탁 통치를 하되 공동으로 네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인 중앙집권적 행정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얘기만 한 것이지 그래서 문서로 남기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누즈벨트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누즈벨트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에서 논의된 대로 스탈린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동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세력이 같이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세력이 같이 통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인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탈린하고 미국이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한국은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트루만의 회고록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8도선을 한국의 분단선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국가 간에 토의되지 않았다. 한국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스탈린이 공동 신탁 통치 안에 찬성한 사실로 미루어서 한국을 분단하더라도, 나누어서 말하자면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더라도 그것이 다만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한 것일 뿐 전반도에 걸친 공동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만은 비록 말하자면 나누어서 점령을 했지만은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희망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적어도 이 분열되지 않게, 둘로 나누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뭔 얘기를 했느냐? 8월 20일 날 20일경에 그 하지한테 빨리 공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것을 그 10월 중순에 SWNCC라고 하는 미국의 그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국제연합 헌장에 의하여 신탁통치 지역으로 설정될 것이며 어느 부분도 전략지구로 선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략지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점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1945년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승전국일까요? 패전국일까요? 우리나라는 승전국도 아니고 패전국도 아니에요. 승전국은 누굽니까? 미국, 영국, 소련, 이게 승전국이에요. 패전국은 어디입니까? 일본, 독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싸우는 바람에 어부지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어부지를 얻은 것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어부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싸워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뭐라고 결정했냐면은 이렇게 어부지리로 강대국에서 해방된 나라,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에서 해방된 나라, 독일에서 해방된 나라, 이태리에서 해방된 나라, 이런 나라는 유엔이 직접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 유임을 받아가지고 미국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한반도를 하나인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5일에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8도선은 잠정적인 방책이다. 이것이 나라를 둘러 나누려고 한 것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이 38선을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번스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미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련은 미국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이미 38선 이북은 자기들이 점령했으니까 이미 가진 것은 내 것이고, 가능하면은 그래서 이
해방 이후 소련의 정책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인 정책이 있고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요. 소극적인 정책은 뭐냐? 이미 차지한 북한 땅은 내 것이다. 절대로 못 내놓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 뭐냐? 가능한 대로 남한까지 소련이 공산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요. 미국은 그것이 아니에요.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빨리 3+을 없애서 한반도를 하나로 만든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도 얘기하고 민주주의도 얘기해서 어떤 정부가 좋은지 선택하도록 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국민들에게 공산주의도 알려주고 민주주의도 알려주고 있는 대로 자유스럽게 토론하면은 민주주의가 좋으니까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선 통일 후 정부 선택 이것이고, 소련은 선 인민정부 선택 후 인민정부로 인해서 남한을 먹는 공산 통일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해방된 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련은 미국의 말을 잘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쳐번에 누즈벨트하고 스탈린하고 서로 얘기할 때에도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누즈벨트가 스탈린한테 신학 통치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 말 좋은데 만일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정부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 미국은 신학 통치가 끝난 다음에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공산당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요 일찌감치 전략을 가진 것입니다. 소련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아시아 유럽 전체를 거쳐가지고 소련이 육지와 그 다른 나라들을 다 이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로 가려면 배 타고 와야 돼. 그러나 소련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려면요 국경만 넘으면 돼. 소련이 조선을 올라오면 두만강만 넘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그 수많은 나라의 공산당들을 지하 공산당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이 지하 세력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정부를 원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소련이 한 일은 뭐냐? 빨리 지하에 있는 공산당들이 나와가지고 빨리 인민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인민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합의로 이런 정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으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권력을 넘겨줘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박헌영이 불이 나게 그냥 조선인민공화국 그것도 국민들 대표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공장 여자 직공들을 모아놓고 인민대표라고 그러고 나라를 만든 것이 미국이 왔을 때 우리 나라 만들었다 우리한테 나라를 넘겨라. 그래서 여운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군이 오면 걱정할 일 없다. 제쳐번에 만났으니까 하와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넘겨주라. 그리고 보내면서 잘 가라 굿바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말을 잘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바로 소련은 그렇게 했습니다. 소련은 북한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북한은요 실질적으로는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단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우리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안북도는 한경직 목사님이 만들었고요, 평안남도는 조만식 장로님이 만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황해도에는 김응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해방되었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 새로운 나라는 기독교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와가지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옛날부터 있었던 지하 공산당들한테 막 그 선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소련군이 와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김웅순 목사님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집단은 우파만 모였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국적인 정부가 못 돼. 여기에서 우파 50, 좌파 50, 그래서 50대 50으로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좌파 50은 똘똘 뭉쳐진 세력이에요. 우파 50은 뭐 파벌이 많아가지고 의견이 많이 달라. 회의하면 이쪽 이겨. 그리고 이름을 인민위원회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련의 권력을 인민위원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족할 만한 정부를 자기들이 만들면은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소련이 북한에 와가지고 이미 있는 한경직 목사님, 또 조한식 장로님, 김웅숙 목사님이 만든 그 우리 기독교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고
자기 그 말이 좋게 좌우합작해야 된다. 이 1대1로 공평하게 해야 된다. 1대1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해방 당시에 평안북도의 공산주의 세력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공산주의에게 50%를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군대를 몰고 가지고 그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한경직 목사님, 그 김웅순 목사님, 또 조만식 장로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치위원회 혹은 건국준비위원회, 이것은 빼버리고 공산당과 같이 만든 인민위원회가 있었고, 인민위원회가 한국 사람들이 인민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런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인민위원회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미국이 말하자면 통일을 해라 얘기하고, 소련이 북한에 단독정부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도 다 빼버리고, 46년 이승만 박사가 그 정읍에 선 발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때부터 분단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 교과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북한은 이미 한국 사람들이 조직한 인민위원회에 소련이 권력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한은 이미 한국에는 그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은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민공화국만 있었습니까? 송진우의 국민 대표자 대회라고 하는 국민 대회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싹 빼버려요. 그리고 그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단체가 있었는데 미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냐고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좌파가 먼저 일어났는데 그것은 빼버리고, 좌파가 일어나서 봉기한 그것은 빼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으려고 사건이 일어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 4.3 기념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일들을 다 하면서도 붕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억울한 짝이 없죠. 그래서 이 소련은 자꾸 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 그 분단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 또 그 북한에 있는 소련군 사령관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더 높은 미국과 소련, 미 국무성과 소련 외무성이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지가 이 문제를 국무성한테 얘기를 했고, 국무성은 이 문제를 소련에 있는 주소 미국 대사가 있어요. 해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해리만에게 11월 3일 날 빨리 당신은 소련 외무성에 찾아가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라. 한국 전체를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킬 것이라고 그 우리가 카이로 선언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한반도를 둘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런 카이로 선언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들 왜 카이로 선언이 중요한 줄 압니까?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느냐, 그 이전에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만들어 놓은 약속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카이로 선언의 약속을 소련도 지키겠다. 그런데 카이로 선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인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 약속을 소련이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3.8선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말이 없을 때 섣불리 이런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소련의 전략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없을 때 가만히 있는 거야. 궁금한 것은 저쪽이거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만이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소련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묵묵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1919년 3월 1일 뭘 외쳤습니까? 조선독립 만세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여러분들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독립된 게 아니에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된 것이 독립인 것입니다. 독립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1948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의 해방이 곧 독립이라고 생각했어요. 독립됐다고 독립만세 하고 그냥 8월 15일 날 온 민족이 나와가지고 만세를 불렀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한다, 소련과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도 이미 알고 있었고 김구 선생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냐, 바로 이 신탁 통치를 없애는 것이다. 일본 일제 36년
그 일본한테 신탁 통치 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이제 다시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공동으로 통치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일본도 나쁘지만은 미국과 소련도 하나님이 아닌데 그들도 우리나라를 식민지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놀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 혹은 미국은 믿을는지 모르지만 소련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민족주의자들은 신탁 통치하려면 미국이 신탁 통치한다. 미국은 뭐 식민지적인 영토가 욕심이 없으니까 언젠간 독립시켜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소련과 공동으로 통치한다? 그러면 공산주의한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해방된 다음에 상당한 많은 부분은 이제 신탁 통치 반대 여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뭐 그 데모도 하고 많이 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미 군정의 고민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해방 직후에 좌익이 공산당들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의 북한이 아니에요. 남한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원하지도 않은데 이승만 박사를 주석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나라를 만든 겁니다. 조선인민공화국.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미 군정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냐면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힘만으로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느냐? 미국 사람들 그 당시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얼마 있지도 않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럼 공산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시정부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승만 박사를 오라고 해야 되고 김구 선생을 오라고 해야 돼요. 원래 미국 국무성의 계획은요 이승만, 김구를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소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소련은 뭘 가장 싫어했느냐? 한반도의 반소국가, 반공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이승만도 김구도 반공주의자, 반소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과 김구가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의해서 이승만, 김구 빨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 눈에는 소련과 잘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요 미국 사람들이 약간 순진해요. 소련과 잘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해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생각이 바꿔져요. 왜냐하면 소련이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차지하거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언제냐? 47년이 되었어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소련과 한판 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46년에는 소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반쪽으로는 소련과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반쪽으로는 소련과 협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전쟁을 했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같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우방국이라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940년대 미국 국무성에서 만들어 온 영화를 보면요 미국이 소련과 공동으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소련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정부에서 대중들에게 보내는 방송에 나와요. 소련은 위대한 나라다. 독일과 싸워가지고 파시오가 싸운 나라다. 미국이 소련과 더불어서 독일과 일본과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정치라고 하는 건 참 묘한 겁니다. 그런 기록 필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유튜브 보면요 그런 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공산주의를 이기려면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지도자를 데려와야 돼. 그 지도자 1번이 누구냐?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박사에 대한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이 공산당 국가를 만들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면서 조선인민국을 제일 싫어하는 공산주의를 제일 싫어하는 이승만 박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통령이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역사라고는 묘합니다. 사실 박헌영이 그것을 책략을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를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대중들의 마음을 얻으려니까 전술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김일성이 그걸 이용했다고요. 나중에 김일성이 박헌영을 축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저는 억울한 사람이 박헌영일 것 같아요. 박헌영은 공산당을 위해 싸웠는데 김일성이 박헌영한테 뭐라고 했느냐? 너 이승만 패하냐? 내가 왜 이승만 패입니까? 너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 때 주석은 이승만이라고 하지 않았어?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꼼짝없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1958년에 그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김일성에 의해서 박헌영은 숙청당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1945년에서부터 48년 사이를요 그냥 당파 싸움, 그냥 몇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당이 싸우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를 만드는 건국 투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투쟁할 만한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강의를 듣는 것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지는 미국 본국은 이승만, 김구를 봐들이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현지 와 있는 내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승만, 김구를 봐들이지 않으면은 공산당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분들을 빨리 와야 하겠다. 그래서 하지가 메가드한테 얘기하고 메가드가 또 미국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미국이 억지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 미 국무성은요 이승만, 김구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 가면 인기가 높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럼 소련과 손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서 미 국무성에서 보내주긴 했지만은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 한국에 가지만은 미국에 반대하는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 정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각서를 받고 이승만을 한국에 보내준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미국 말을 듣습니까? 오자마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반도를 둘러나는 것은 미국과 소련 책임입니까? 당신네들이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국무성에서 말이야 각서 썼는데 왜 저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국에 와 있는 하지는요 신탁 통치를 주장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가 매일 미국 국무성한테 전보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치느냐?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신탁 통치를 확실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반미주의자가 될 거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38선 철폐, 특별히 우익 인사들이 38선 철폐를 주장하기 때문에 38선을 철폐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미 국무성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38선을 철폐하고 신탁 통치도 철폐하고 이것을 미 국무성이 미국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미 국무성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미 국무성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라고요? 한반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복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련이 그냥 나옵니까? 소련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요 원래 미국이 소련한테 얘기했던 것은 네 나라가 공동 통치하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그다음에 소련, 중국 네 나라가 공동 통치하는 것인데 그 미 국무성에서 인심을 써가지고 반조를 소련한테 줬어요. 38선 이북을 점령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차지해야 되는데 반조를 차지했으니까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련 가장 가까이 있는 데에 진소정부를 만드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는 아니지만 반대로 넣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제안을 해오지 않으면은 안 받을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련은.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미국은 소련을 달래려면은 끈이 있어야 되는데 소련을 꼼짝 못하게 하는 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탈린하고 누즈벨트 사이에 맺었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공동 통치하기로 하지 않았냐, 공동으로 통치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통치해야 한다. 그럼 소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8선 이북은 우리 땅이니까 이제 공동 통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선동하고 공산주의를 잘 선동해서 남한까지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모스크바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탁 통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은요 신탁 통치를 이미 포기했어요. 한국에서 반대한다니까 반대하는 것을 끝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이 뭐가 한반도에 와가지고 여기서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뭐들이 신탁 통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소련을 끌어들이려면 신탁 통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련의 약속, 공동으로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핑계 삼아서 소련을 테이블에 끌어들이고 38선을 폐지시키고 그러면 남쪽 북쪽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민주주의 사상이 북한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북한도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외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의 생각은 이것이고 소련의 생각은 이것이에요.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소련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이제 12월 10일 날 주일 소련 대사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서에 보면은 제가 아까 저번에 말리크 문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스크바 외상회담에서 소련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소련이 원하는 정부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스탈린이 루즈벨트한테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미 북한 땅에다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정부를 만들지 않았어요? 남한에도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박헌영의 정부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정부를 지원하고 이 정부를 정식 정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하혁명 세력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소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인민정부를 만들고 미국으로 하여금 그 인민정부한테 권력을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소련의 일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통일을 하는데 이것도 잘 배워야 됩니다. 정면으로 반대하지 말고 겉으로는 소련의 그 미국이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말고 우리 갈 길을 가야 된다. 소련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타협을 할 때 이런 협상 전략을 잘 써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공산당한테 배울 것도 많아요. 공산당한테. 우리 우파도 너무 순진해.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좌파들은 다 전략을 짜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련이 그 임시정부를 소련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할 때 소련에게 가장 우호적인 단체가 누구냐? 공산당이다. 공산당한테 정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러면은 소련이 정부를 만드는데 누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냐? 이승만과 김구다. 임시정부다.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된다. 사실 신탁통치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승만, 김구가 정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소련의 가장 중요한 관심인 것입니다. 이승만과 임시정부는 소련의 비우호적인 집단이다. 김구보다도 이승만을 더 큰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잘 알고 있었어요. 한때는 소련과 이승만도요, 한때는 소련의 그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뭐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은 이승만의 본질을 잘 꿰뚫고 있으니까. 그래 이승만이 나는 뭐 안 되면 미국 다시 돌아가겠다. 미국 가가지고 이승만 박사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 나라 공산화되면 난 미국 가가지고 닭 장사하겠다. 닭을 키우면서 남은 인생 살겠다. 그런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은 뭐냐? 미국은 그냥 간단해요. 소련에게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 이건 신탁 통치도 아니에요. 통일을 원한다. 한반도가 하나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걸 그 궁극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6일 날 모스크바 의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회의록을 보면서 이 한 나라의 운명이 말이에요, 국제적인 지도자들의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참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빨리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회담이 12월 16일에 시작됐습니다. 첫 모임에서 이제 의제를 수정을 했어요. 독립한국정부 수립. 그런데 뭐라고 수정을 했냐면 독립한국정부 수립을 위한 한국의 통일행정부 창립. 이건 뭐냐면은 행정부를 만들어서 소련과 같이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 길고요. 빼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뭐냐면은 38선을 없애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38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니 엊그저께까지 한 나라였는데 둘로 나눠서 왕래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되느냐? 이때 소련이요, 여기에서 보세요. 소련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보세요. 소련이 38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석탄 문제, 전기 문제 혹은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본스, 미국 국무장관이 본스예요? 본스 당신가 아니야. 그 실무자한테 맡겨야지. 지금 여기에서 논할 것이 아니다. 말이 되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건 전문가한테 맡기자. 반대는 안 했어요. 전문가한테 맡기자고 살짝 넘겼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통일이라는 말 이것보다도 남북 교류라고 하는 말을 쓰자. 행정부라고 하는 말 쓰지 말고 남북 교류라고 하자. 이것도 전략인 거예요. 소리 얼마나 머리가 영리합니까? 남북 교류. 그것은 하나가 안 되고도 교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서로 이제 첫날이니까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미국이 신탁통치 스탈린하고 누즈벨트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거 해야 된다. 그것도 공동으로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해야 된다. 소련이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말로 한 거지 문서가 없단 말이야. 문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난감한 겁니다.
신탁 통치를 하기로 했다고 소련이 약속한 것을 해줘야 거기에 근거해서 공동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통치해야 한반도 하나가 되는데 문서 내놔봐라. 문서로 만드는 거 없다. 말로만 한 거지. 우리는 그래서 또 우리는 신탁 통치 반대한다.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는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 당신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오지만은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미국의 의관들의 생각에는 야, 이거 신탁 통치 문제 또 어렵구나. 이것도 통과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큰 공을 던진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소련 외교관들이 미국 외교관들보다 똑똑하다 생각을 했어요. 참 전략이랑 묘한 거예요. 그리고 17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뭐였습니다. 미국이 먼저 자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신탁 통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구두로 했지만은 그 구두로 한 회의록이, 여러분들이요, 국제회의는 정시로 문서로 된 회의록도 있지만은 구두로 한 거 다 또 회의록이 남깁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탁 통치에 대해서 동의해라. 그 다음에 즉각적인 통일행정부,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신탁 통치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 통일된 하나의 그 행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아까 전략상 시간을 끌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련 외상은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가고 그 다음날 18일 날 속개를 했습니다. 속개를 하고도 소련이 아직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더 시간을 달라. 그래서 18일 날 원래 속개하기로 했는데 18일 안 모이고 19일 날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20일 날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 그럼 그런 날 놀고 있었나? 그런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모스크바 외상회담은 우리가 얘기하니까 우리 한국 얘기만 하죠. 거기에 온 세계 문제 쫙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오늘 오전에는 일본 문제, 그 다음에 내일 오전에는 중국 문제, 그 다음에는 한국 문제, 발칸 문제, 동유럽 문제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그 1시간 회담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약소국가의 그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것이구나. 그래서 이승만 박사 계속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도 참여시켜달라. 근데 미국과 소련이 참여시킵니까? 시키지 않아요.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했냐? 전쟁 끝나고 전쟁을 처리하는데 여기는 전쟁을 이긴 나라가, 싸워서 피 흘린 나라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피 흘린 적이 있느냐? 너희는 아직 그때는 정신 나라도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국제법상으로는 1910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1948년 나라가 생길 때까지 나라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되어야 국제위에 나오는 것이지 나라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억울하게 되는 거죠. 억울하면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일 날 이제 뜸을 들이고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소련은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소련은 뭐라고 얘기했냐? 1945년 6월 말에 이미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써놨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진소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소련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김구는 빼지는 것이죠. 두 번째,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할 때 미국이 자꾸 요구를 하면 안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강대국이고 소련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말만 받아들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넣는다. 이것도 좋은 전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들어준 것 같아. 단어가 있어. 그럼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써놓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소련은 전략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겉으로는 신탁 통치를 받아들인 것 같지만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미국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외상회담이요, 크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통일 문제 핵심은 남북 왕래하는 거예요. 그 문제, 또 그다음에 다른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신탁 통치 문제,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몰로토프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보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소련이 뭐라고 얘기냐? 우리가 일을 나눠서 합시다. 급박한 문제와 급박하지 않은 문제를 나눠서 토의합시다. 지금 당신네들이 남북 교류가 급박하다고 그러니까 급박한 문제는 임시회담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임시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룹시다. 그리고 실무적인 이거니까 실무자들한테 이거를 맡깁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마지막 항으로 임시항로. 그러니까 절차번호 얘기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야 우리 말 들어주는 것 같다. 상당히 기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용에 봐서는 임시회담 때 안 돼버리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소련이 그때 버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회담에서 남북 교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기로 큰 내용, 행정부를 만들자, 남북을 총괄하는 행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남북 물자 교류로 축소시켜버리고 이것을 본회의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임시회의 혹은 예비회담이라고 하는 작은 문제로 만들어서 그냥 밑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미국이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 문제 해결됐죠? 미국이 그렇게 중요했던 38선 철폐와 중앙행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남북 교류를 한다고 하는 작은 문제를 축소시켜서 그냥 해결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강조한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든 거. 그것이 모스크바 의상회담의 1번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임시정부를 만든다. 이것이 1번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련의 뜻대로 된 거예요. 말은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당적인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에 있는 케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미국 국무성한테 이 소련이 쓴 이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 줄 알고 당신네들 합의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통치를 4개국이 한다고 그랬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중국과 영국은요 미국 편이에요. 투표하면은 항상 3대 1로 미국이 이기잖아요. 한반도에 대한 지분이 얼마큼이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만 하면 밤낮 칠 텐데 이런 회의 하면 못합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지금 중국과 영국은 지금 한반도에 온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한반도에 도착한 것이 아니니까 현재 있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합의한 다음에 여기서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개국 회의를 2개국 회의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니까 원래 4개국이 하기로 했는데 2개국이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2개국이 미국과 소련이 먼저 주도에 서지만은 나온 결론을 4개국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미국이 바꿨습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얘기할 때 소련이 싫은 것은 거부해버리면 합의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얘기한 소련의 전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전략이 뭐라고요? 미국의 말을 들어주지만은 소련이 주도하는 쪽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것을 겉으로는 바르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소련이 주도하는 쪽으로 내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전략을 잘 짰습니까? 그래서 결국 둘이 합의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한 걸음도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그 5년간의 신탁통치, 이걸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이 볼 때 우리 신탁통치를 요구했는데 우리 말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얘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미국의 좌파적인 학자가 세 번째 항목에 신탁통치 들어간 것은 안 들어간 것과 똑같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국민들한테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부는 이러이러한 정부가 있을 수 있다. 공산주의도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고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정부를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 공산정부가 될 것인지, 민주정부가 될 것인지, 소련이 원하는 정부가 될 것인지, 미국이 원하는 정부가 될 것인지 미리 결정해놓고 신탁통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단어만 들어갔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거예요. 아직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스크바 외상회담의 실질적인 전모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은 알았어요.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트루만이 알았습니다. 트루만이. 그래가지고 트루만이 나중에서 이제 결의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누구냐? 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가 국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번스가요, 사실은 미국의 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제치고 트루만이 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때 대통령은 루즈벨트가 됐습니다. 미국의 최초로 3번 대통령 한 사람이 루즈벨트예요. 그런 대통령이 되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되자마자 2달도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 트루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만 생각에는 번스가 중요한 인물이니까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무장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번스가 오만했어요. 내가 국무장관인데 중요한 거 내가 결정해버리면 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 결정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번스나 트루만이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때를 잘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한 사람은 국무장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루만이라는 사람이요, 상당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소련과 협조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이 트루만은 소련과 싸웠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말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말세에는 진이 나타난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다. 진인, 참진자 사람인자예요. 진인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구원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트루만을 한글로 쓰면 트루는 진이에요, 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트루만은 옛날 우리가 바라던 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감목적인 그런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트루만이 소련과 맞설 만큼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번스가 소련에서 모스크바에서 회의하고 오자마자 번스를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앉혀놓고 자기가 A4 용지 10장을 써가지고 조목조목 이런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니 이것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트루만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중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해야 하며,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 중국에도 강력한 그 장개석을 도와줘야 되고, 한국도 말하자면 우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는 소련을 구슬렀는데 질려버렸다. 소련을 하나 양보하면 또 요구하고, 또 하나 양보하면 또 양보하고. 그런데 당신이 거기 넘어가 버리고 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앉혀놓고 뭐라고 해, 당신 해고야. 그런데 언제까지 일하느냐, 다음 국무장관 선출할 때까지만 있어야 돼. 딱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기록이 트루만 자서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계획된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거 하나님이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많다고요. 이것을, 이 모스크바의 회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트루만이고,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소련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무슨 얘기가 들었냐, 김구 선생님 그 복잡한 그 모스크바 회상회담의 결론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에 보니까 신탁통치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를 이제 강대국한테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대대적인 반탁운동이 1946년 1월 달에 대대적인 반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소련은 신탁통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으로 했지만요, 바로 이 신탁통치를 또 김구 선생이 살짝 바꿔가지고 남한 하나로 만드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신탁통치 이전에는요, 좌파가 상당히 셌습니다. 그런데 신탁통치 반탁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우파가 하나 똥돌 뭉치고, 좌파의 일부 가운데서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공산당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신탁통치 1946년 1월 달에 벌어진 이 반탁운동이 공산당의 기세를 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이용한 거예요. 참,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남한에서는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을 했고, 미국은 그렇게 하지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미 국무성한테 우리는 신탁통치 반대다라고 하는 수없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국무성이 알아들었을 것이다. 하지도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메가더한테 얘기해서 메가더로 하여금 미 육군장관한테 얘기하고, 육군장관이 미 국무장관한테 얘기하고, 미국에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단체가 뭐냐면 SWNCC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뭐냐면은 국무성, 육군성, 그 다음에 해군성, 이 세 장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SWNCC라고 하는 이 세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해가지고 하지의 건의안을 국무성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탁통치는 미국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소련이 주장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냥 1946년 1월 달에 그냥 온통 나라가, 소련 나쁜 나라, 소련 우리나라를 다시 먹으려고 온다, 신탁통치 반대. 그러니까 스탈린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사실 신탁통치를 하자고 하는 건 미국인데 자기가 덤탱이 쓰게 됐거든. 그래서 타스통신, 소련의 신문인 타스통신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은 미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그 모스크바 회상회담의 내용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통일 행정기구를 주장했다. 쉽게 얘기하면 통일을 주장했다. 소련은 임시정부를 주장했다. 자기들 소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은 4대 세력의 중심되어서 입법, 사법, 행정권으로 된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소련 측은 한국의 좌파적인 민주주의, 여기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적인 민주주의에 좌파적인 정당 단체들이 중심이 된 인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 공산당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모든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냥 역사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타스 통신의 내용도 소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지금 모스크바 회담에서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타스 통신이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같은 때에 캐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주소 미국 대리대사입니다. 이 사람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모스크바에 신탁통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미국과 영국이 원래 주장하던 신탁통치가 아니다. 적당히 아무것도 아닌 말을 거기다 넣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것이다. 소련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소련 사람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의 대표가 결정을 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정당만이 말하자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당이 아닌 부조화가 있는 정당, 또 뭐 이런 그 재벌 있는 정당, 이런 종교인들이 있는 정당, 이건 가짜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안 먹히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친일파라고 한 거예요.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소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친일파라고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민족주의자라고 한 사람들도 소련에 반대하면 친일파로 몰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조만식 장로, 소련이 절제보내는 당신만이 이 나라를 지킬 위대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모시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만식이 안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뭐 친일파라는 거예요. 이게 소련의 전술인 거예요. 지금도 좌파들은요,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세력을 다 친일파라고 하는 딱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캐난이 잘 얘기했습니다. 캐난이 소련과는 더 이상 타협이 안 된다, 소련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최초로 얘기한 미국의 정치학자입니다. 하지도 이때 살았어요. 자기가 프리나케 미국 국무성에다 얘기했는데도 신탁통치가 들어갔으니까 설마 미국이 그렇게 쓰진 않았겠지, 뭐 저기 소련이 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탈린이 타스 통신을 통해서 신탁통치라는 말은 우리가 쓴 말이 아니라 미국이 하도 놓자고 얘기해가지고 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지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사표 쓰겠다 말이야. 우리나라 정부가 나를 이렇게 믿지 않냐고, 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니, 어떻게 내가 여기 사겠는가. 그래서 사표 썼어요. 그러나 미국이 그래도 달래면서 해라 그래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지가 제가 볼 때는 해방 공간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예요. 사실 안 되는 일을 자기한테 맡긴 거예요. 안 되는 일을 맡기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1년에 $100만 돈을 주고 주한미군 사령관 하라고 해도 다시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동네 북이에요. 이 사람 치면 이 사람, 저 사람 치면 저 사람, 동네 북이에요. 이 하지가 미국 정부한테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국무성이 현장 사령관의 얘기를 이렇게 안 들어주니, 그래서 자기 말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 그리고 지금 미 국무성이 소련과 타협하려고 하지만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언제 타협이 되느냐, 소련 말을 다 들어주면 그때 타협이 될 것이다.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타협할 때는 북한과 언제 타협이 되느냐,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할 때 그때 타협될 것이다. 이 하지의 마지막 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미국은 처음부터 38도선 경계선을 철폐시키려고 했지만은 소련 측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 사실 미국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6년에 미소공유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미소공유회, 2차 미소공유회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38선을 철폐하는 것을 미국, 소련이 반대했다, 이 얘기하면 소련이 기분 나빠할까 봐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서 38선을 지금 철폐하는 것을 막은 것이 소련이고 공산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지가 처음부터 소련은 38선 철폐를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알려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려주게 되면 또 미소가 또 갈등이 생기니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다 비밀문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미국은 사실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했지만 소련이 그것을 반대해서 결국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라운드 이제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엔으로 넘어가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 3년의 드라마가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복잡한지 몰라요. 대한민국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순간순간 지켜주세요. 지금도 국제 정치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 옛날과는 달라요. 그러나 아직도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이 한국에 손댄다 이래버리면 중국이 이제 우리가 뭐가 되겠구나 그러고 그 막강한 힘으로 삼켜버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국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서울 집값 떨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중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잘 알아야 여러분의 미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 하나님 좋은 지도자 보내달라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를 보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박사를 도왔습니다. 이승만 박사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제정치를 알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를 보내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실망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어려운 것도 선하게 바꾸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옛날 이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말로 아시아의 중심국가,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